안녕하세요. 박중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숨마 쿰라우데 기하와 벡터 가르치게 됐는데요. 이번 강의는 전체적으로 이 숨마 쿰라우데라는 책이 원래 상위권을 중심으로 한 책입니다. 근데 예제 자체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응용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 구조를 약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 강의 자체는요, 기본 개념을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책에 있지 않은 내용도 조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제에 따라서 그 예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그젬플하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그젬플하고 어플리케이션은 문제가 아예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숫자만 살짝 바뀐 게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숫자가 거의 똑같은 것은 둘 중에 한 가지만 강의하게 되고요. 그 똑같지 않은 내용의 어플리케이션은 자세히 플러스해서 개념 강의까지 같이 플러스됩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가 다 풀린 다음엔 기본 예제가 있어요. 기본 예제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문제집에 풀 때 보면은 약간 응용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자세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챕터가 끝나게 되면 책보다 더 자세히 하는 토막 강의가 좀 있습니다. 강좌가 따로 구성된 것도 있고요. 강좌 끝 마무리에 내용을 다 풀고 토막으로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나게 되면 엑서사이즈로 처음에 이제 한 단원 문제가 있고 챕터 엑서사이즈로 해서 플러스 더 돼 있는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연습 문제는 한 문제도 빼지 않고 다 합니다. 물론 문제를 다 풀어서 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도 이제 하나하나 잘근잘근 씹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강의 중에 기본 개념 강의 중에요, 이 엑서사이즈를 연습하기 위한 기본 개념도 앞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왜 예제가 없는데 왜 하지 하시더라도 뒤에 이 연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잡아주게 될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2차 곡선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기하 벡터에서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제일 먼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곡선은 식이 2차로 만들어져 있어서 2차 곡선인데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요, 포물선이라는 2차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맞추면 타원이라는 단원이 있게 되고요. 이 단원이 맞추면 쌍곡선이라는 단원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쌍곡선과 포물선과 타원은 어떤 거냐면요, 다른 말로 이제 원뿔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이유가 원뿔 속에서 잘라서 탄생했기 때문에 원뿔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다 식은 2차식으로 만들어져서 2차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원뿔을 이렇게 딱 있을 때, 자, 이 원뿔에서 이 선을 잘라냈는데요, 이 모선하고 평행하게 자른 거는 포물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모선보다 조금 더 짧게 각도가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곡선은 타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높이 자르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쌍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쌍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이 이렇게 있고요. 포물선이 이런 모습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토막 강의 중에서 더 왜 그렇게 2차 곡선으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포물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라는 건요, 이제 이렇게 볼게요. 포물선이라는 것은 이 2차 곡선이라는 건 처음에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가만히 있는 정직선이라고 하는 이 정직선과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 있어요. 이 정점을 가지고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이제 보통은 초점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이 직선의 이름은 준선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일 먼저 포물선이라는 것은 이 정의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떤 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게 움직이는 자체예요. 근데 이 P가 X, Y가 되어 있을 건데요, 이때의 거리가 정해지면 이 거리가 이제 하나 더 잡아서요, 수직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런 거리가 똑같아지는 자치를 포물선이라고 정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보시면 여기에 어떤 길이를 잡아도요, 길이가 똑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리가 뭐 여기 1이고 2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P점이 거리가 똑같아지는 이런 점들의 자치를 포물선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 갖다가 쫙 모아서 만들어진 곡선이 있다면 이 초점을 지나는 이런 점들을 만나 봤을 때요, 이런 점을 꼭지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여기도 똑같이 길이가 되겠죠. 이런 모습을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 이 좌치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거예요. 그럼 이 점을 문자로 F라고 보고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H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의할 때 PF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PH의 길이가 똑같으면 이거는 이제 포물선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죠. 한 정점으로부터의 그 움직이는 점까지 거리와 그 점에서 고정된 정직선,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것을 포물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사용은 어려우니까 식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y좌표를 이제 쭉 표현되어 있고, 요거 있는 고정되어 있는 선을 우리가 이제 준선이라고 보게 될 거고요. 똑같은 지점에 P,0이라는 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의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점이고요. 자,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P라는 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꼭지점이 될 부분인데요. 이게 미리 똑같게 잡아놨어요, 이제. 그럼 이제 한 점을 P점을 잡아보겠습니다. X, Y라고 잡게 되면요, 이 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P라는 점까지의 거리하고 H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X, Y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번 식으로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P에서부터 이 F까지의 거리는요, 루트에 X-P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이 되겠죠, 거리가. 그 다음에 요만큼은 X가 되고요, 요만큼은 P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P가 되고 X가 됐으니까 이것을 표현해 보면 실제 좌표이기 때문에 X에서 마이너스 P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X-P가 되니까 플러스 P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식을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포물선이라고 부를 건데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요,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X-P의 제곱하고 플러스 Y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2P X 플러스 P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전개하면 P의 제곱 없어지고요, X의 제곱도 없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P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Y 제곱은 4PX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한 상태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인데요, 이 P가 처음부터 우리가 정해놨는데 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한마디로 식만 보면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초점 F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이 식을 거꾸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초점은 P니까 P,0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보고요, 초점이 P니까 X는 마이너스 P가 준선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에 식을 갖다 만들었지만 거꾸로 식만 보고요, 초점과 준선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건데요, 잘 보시면 그럼 이 P가 꼭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준선이 있고요, 초점이 이쪽에 돼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P,0 이제 이거는 이 P는 음수를 표현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써볼까요? 마이너스 있고 P 이런 꼴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 초점이 음수이면은 왼쪽에, 양수이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딱 써놓고 나서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 뜻을 좀 표현할 건데요. 자, 이쪽에 한 번 더 그리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봅시다.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들어있긴 해요. 이 식 안에 이 포물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준선이 있고요. 초점이 있는데 식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런 형태로 P점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 F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준선까지 이제 거리가 똑같은 모습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H가 돼 있을 때 X-P하고 P, 0하고 거리가 똑같은 모습이 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가 XY라고 돼 있는 이 점이 쭉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Y라는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X좌표니까요. 잘 보시면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X-P가 되는 거예요. 자, 이 X-P하고 이 Y라는 거하고 잘 보시면 이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게 돼요. 그래서 Y의 제곱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은 똑같은 거니까 PF라는 부분에 제곱을 하게 되면 X-P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Y의 제곱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 PF라는 게 여기 X 플러스 P라는 부분의 길이가 만들어지면서 두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X-P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보세요. 이게 첫 번째로 이 식을 정리한 한마디로 피타고라스가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게 이용됐다라고 하나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보세요. 이 점에서 가만 보니까 이 점까지의 거리하고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죠. 점이 3개가 있잖아요. 점 3개 갖고 만들 수 있는 도형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뭘까요? 네, 원입니다. 원이라는 얘기는 이 중심이, 얘가 중심이 되고요. 여기 안에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이 하나 그려질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점을 또 잡잖아요. 이렇게요. 점을 잡으면 여기까지 거리하고 이 거리가 똑같을 테니까 또 원을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다라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건 어딜 잡아도 원이 그려지게 되니까 자, 이 원의 중심이 계속 여기 이 곡선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볼게요. 거꾸로 해석해 보시면 자,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서 볼게요. 자, 이게 여기다 좀 정리를 하나 할 겁니다. 두 번째 갖고 있는 요거 첫 번째 의미라고 보고요. 원의 중심의 자취 혹은 집합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즘 자취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집합의 이 표현을 써보면 원의 중심이 이루는 게 포물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고정된 선이 있어요. 고정된 선이 있고요. 고정된 점이 있어요. 이 점을 F라고 이름 짓게요. 뭐 냄새가 좀 나죠? 그쵸? 자, 여기에다가 이 선과 만나면서 이 점과 만나는 원을 그려볼게요. 그럼 원을 하나 그리게 되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원의 중심, 또 여기에 원을 그렸는데 접하면서 또 원을 그린 중심. 또 하나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만나는 이런 원들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의 자취를 이으면 뭐가 될까요? 하면 이게 바로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요. 혹은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이 점 하나 주어지고요. 이 선 하나 주어지고 이 중심의 자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하고요.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이 움직이는 자체가 포물선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 점은 초점이 되죠. 이 점은 뭐가 돼요? 준선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또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죠. 자, 여기다 좀 좁지만 한번 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이 있는데요. 이번엔 이 점이 좀 이렇게 살이 좀 찔까요? 크게요. 자, 이렇게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으로 만들어 보고요. 이 점을 F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생겨져 있는 원들이 이거에도 접하고 이 원에도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봤고요. 또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봤더니 이것도 별거 아니네요. 이 중심을 연결하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죠? 그쵸.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됐죠? 초점. 네. 초점 되고요. 이 선은 뭐가 되죠? 예.
준선. 이렇게 되면 거의 다 100% 틀리게 되는 거죠. 왜요? 이건 준선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면 고정된 점까지의 거리하고 이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야 됐는데 여기 반지름이 있고 이게 움직이는 x의 거리가 있다면 여긴 그냥 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반지름만큼을요 이게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세로 선을 딱 그리게 되면요, 자, 이 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늘어난 만큼 얘도 뭐 해야 돼요? 거리도 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질문을 하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의 중심의 자치가 움직이는 점이 집합이 바로 포물선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문제 응용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포물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한 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요. 두 번째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초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초점이 0,P라고 올려져 있고요. Y가 마이너스 P라는 준선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습에서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0,P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 포물선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사실 생긴 모양은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걸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식을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px, y라고 생각하면요.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y에서 플러스 p라는 길이가 되게 되죠. 이게 y가 돼 있고 p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p의 f하고 p의 h의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pf의 길이를 생각해 보시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y 플러스 p가 됩니다. 자, 이걸 양변에 제곱하면 x의 제곱하고 y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겠고요. y 플러스 p의 제곱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보면 y제곱 없어지죠? p제곱 없어지죠? 마이너스 2px가 생기게 되고요. 2px가 생기게 되니까 이 모습이 여기로 넘어오게 돼서 여기는 x의 제곱은 4py라고 하는 아까 모습이 똑같아진 거죠? 아예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데 x랑 y랑 바뀌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p가 음수라면 이쪽에 와 있고 준선이 위로 올라오면 뒤집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은 따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곡선과 아까 보여준 곡선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딱 보시면 x, y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다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이게 한 녀석은 이쪽에 이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게 이게 뭐냐면 y의 제곱은 4px라고 하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한 녀석은 이쪽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게 x제곱은 4py라고 그려져 있어요. 잘 보시면 두 개 다 그렸잖아요. xy와 바뀌는 걸 무슨 관계라고 부르냐면 역함수 관계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누구의 대칭인 거라 이거죠? 그쵸? y는 x의 대칭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함수가 아니니까 이 잘라서 이쪽하고 요거만 보면 둘이 역함수 관계고요. 이쪽하고 이쪽이 보면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y는 x의 대칭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뒤로 이제 다음 단을 넘어가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여러 가지 접선도 구하는 과정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또 뭐가 있냐면요. 평행이동도 합니다. 평행이동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제랑 이그젬플하고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여기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교재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27페이지에 예제가 있어요. 이그젬플 1번이 있습니다. 이그젬플 1번에는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이제 반복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 이그젬플의 1번을 보세요. 1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초점이 2,0이고요. 준선이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 이거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리가 같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y제곱은 4px가 있는데 여기가 초점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8x에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놓게 되면요. 문제를 다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을 한번 그려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초점이 2,0이구나. 마이너스 2구나. 이걸 그려놓고 나서요. 자취를 좀 미리 추측해야 되는 거죠. P점을 잡아서 이 거리가 똑같은 데를 만났더니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라고 보고 P가 x, y라고 그려보고 이 거리하고 여기까지 나타나 있는 이 거리가 똑같군요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몇 번 그려보면요 그 다음부터 안 그려도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PF하고 PH의 거리가 같으니까 PF는 x 빼기 2의 제곱하고요 y제곱이 얼마냐면 x 플러스 2가 만들어지니까 x제곱 2 주어지고 y제곱은 4x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8x가 되는 거죠. 8x가 돼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초점은 거꾸로 읽어낼 때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8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잡아져 있는 y제곱은 4px라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4p가 된다라고 보시고 p라는 것은 2가 되는구나 라고 다시 거꾸로 찾아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그젠플의 2번에 있는 내용이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다 연습해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0,3이 있어요. 0,-3이 있고요. y는 3이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P점은요. x, y라고 놓게 되고요. 그러면 P에서 F하고요. PF의 길이하고 P에서 H까지 이 준선까지 거리를 같다고 놓게 되죠. 이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림상으로는 자 여기 초점이 여기 있고요. 준선 여기 있고요. 이렇게 있어서 이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같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하고요.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에서 3을 빼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절대값은 제곱하면 원래 절대값이 있었는데 제곱하면 그냥 가로가 되죠. 자 이렇게 모습이 돼 있을 때 y제곱 지워지죠. 9도 지워지죠. 여기 6x가 있고요. 마이너스 6x가 있어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2y라고 쓸 수 있습니다. x가 아니라 y였겠죠. 이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음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준선은 위에 쪽에 있는 겁니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의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구해진 다음에 이 식들을 알고 있으니까 초점이 어디고 준선이 어디면 그냥 너도 알겠구나 라고 쓰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대입한 연습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예제가 있냐면요. 이번에는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그 그래프를 보고 초점이 어디고 준선이 어딘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 봅시다. 처음에 예제가 아주 편안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1번은 어떤 거냐면요. y의 제곱은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요. y제곱이니까 얘랑 똑같은 놈이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y제곱에 4px라는 게 같은 녀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4p하고 2라고 같은 거죠. 4p하고 1과 같은 거니까 p라는 점은 얼마냐면 4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준선은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양쪽에 꼭지점을 중심으로 똑같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 좌표를 그려놓고요. P점을 그려보세요. P가 4분의 1, 0입니다. 그 다음에 준선은 이쪽에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자치를 그릴 때는 양쪽의 길이가 똑같도록 꼭지점 지나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가시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뭘 먼저 찾아야 되죠? 그죠? P를 먼저 찾아야 돼요. P를 먼저. 사람도 P가 없으면 안 됩니다. P가 있어야 잘 살듯이 여러분 P를 먼저 찾아내지 않으면 그래프 자체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x제곱하고 마이너스 2y가 있어요. x제곱하고 마이너스 2y라는 게 이거 했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 그림을 보시면 마이너스 2가 4p가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걸 찾아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림상에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준선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y는 2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런 모습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똑같은 거라서 사실은 한쪽만 확실히 하면 나머지도 이제 쉽게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 2번과 1번과 2번은요, 지금 예제와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풀이는 생략을 하고요. 3번이 정의를 활용한 문제가 있어서요. 이 문제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그래프가 정의를 좀 많이 활용하도록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한번 하시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3번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의 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이거 위에 3개의 점이 있답니다. A가 x1, y1, B는 x2, y2, C는 x3, y3 이렇게 3개의 점이 들어있고요. 이 점에서 그 초점까지의 거리가 AF, BF, CF가 13을 만족할 때 각 좌표의 합을 구해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x1, x2, x3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P를 찾아볼게요. 4하고 4P하고 같은 거니까 한마디로 P는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점이 1이 알려줬지만 안 알려줘도 아무 상관은 없었죠, 우리는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볼게요. 여기 안에 초점이 F가 1,0이라는 점이 있고요. 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어떤 A점이 있답니다. A점. 그 다음에 B점도 있답니다. 이렇게 B. 그 다음에 여기다가 C를 해볼까요? C를 이렇게 놨어요. 그랬을 때 여기 나타나 있는 게 X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2고요. 여기가 X3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지만 제일 먼저 보세요. 모든 포물선은요, 누가 꼭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준선 꼭 그리셔야 돼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인데요. 문제들 앞으로 뒤에 연수 문제도 보시면요, 이상하게 문제 속에 이 준선만 안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준선 그리면 답을 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안 그려져 있으니까 무조건 찾아서 그리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물어본 거 뭐냐면요, 이 AF의 길이하고요, 또 그 다음에 BF의 길이하고요, 여기 CF의 길이를 갖다가 알려줬어요. AF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색깔로 좀 표시할까요? 똑같이 AF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F의 길이가 있어요. BF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굴 갖다 구하러 가냐면요, CF의 길이를 구했는데 이 세 개를 다 더했더니 13이라는 길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상 여기 선을 딱 그어보시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이게 여기까지가 x1이었는데 이게 x1이었는데 이 길이가 1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x1하고 더하기 1이라는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보면요, 여기가 x2인데 여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x2 더하기 1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보면 x3이라는 길이는 요만큼인데 여긴 또 1인 거죠. 그래서 x3 더하기 1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더했더니 이게 13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x1하고 x2하고 x3을 더하면 111 넘어가서 10이 된다라고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에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또 이렇게 이 문제가 활용되면 어떻게도 활용되냐면요. A, B, C를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요. 이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라고도 해요. 근데 사실 여기다 3만 나누면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3번은요. 무궁무진한 활용이 있는 문제니까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기본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조금 더 생각을 더 하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 있어요. 자, 이 문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제는요.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면요. 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2x가 있는데요. 이 안에 이 곡선 위에 뭐가 있냐면 점 P가 하나 존재한답니다. 여기 안에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에서 초점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A, P, F라는 세 개의 점을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삼각형 A하고 저 A점과 P하고 F의 둘레의 길이를 갖다 구했는데 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마이너스 12가 누구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제 마이너스 12하고 4p하고 같은 거니까 p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포물선이 딱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초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 마이너스 3,0이 초점이 됐고요. 1, 2, 3 정도 되는 곳에 준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림이 조금만 더 커지니까 이 정도를 잡고 여기도 잡아볼게요. 자, 이 정도를 3이라고 잡아볼게요. F가 있고 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에 그래프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 있는 길이하고 이게 길이가 똑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이랬을 때 마이너스 2,1이라는 걸 잘 보시면 이거 제일 중요해요. 어떤 점이 나오면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24가 돼요. 그럼 y좌표는 루트 24가 되는데 1이 되진 않잖아요. 한마디로 이 곡선이 있지 않고요. 더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면 요 정도 되는 곳에 마이너스 2,1 정도가 이게 A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줄게 이제 자, 여기에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P가 점 있는데 이 점까지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할게요. 자, 이 거리하고요. 이 거리. 이 삼각형 P하고 A하고 F하고 이렇게 이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이 삼각형 둘레길을 최소로 구하라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누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겠죠? 예, 준선. 꼭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준선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떤 거죠? 항상 똑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할 때 이 길이는 여기 이미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A가 마이너스 2,1인데 이 길이는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다가 AF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AF의 길이는요. 루트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빼면 제곱하면 1 되죠? 1에서 0 빼서 제곱하면 1 되니까 그냥 루트 2라는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둘레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AF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PF의 길이하고요. 플러스 P하고 A의 길이가 3개의 길이로 주어져 있는데 이 값은 그냥 루트 2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변하는 길이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P하고 F하고 길이도 변하고요. 이 하얀 부분의 길이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하고 요게 길이가 변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 얘를 옮겨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더 짧은 최소의 길을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소를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를 조금 더 옮겨봤어요. 옮겨보면 이 정도까지 옮겨보잖아요, 이게요.
자, 이쪽으로 옮겨봤죠. 이제 P를 옮겨봤더니, 얘가 더 짧아졌죠? 이 길이도 더 짧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 삼각형의 길이가 좀 더 작아지면서 짧아지게 되죠. 그럼 더 옮기면 더 작아지거든요, 이렇게요? 예, 더 작아지게 되죠. 이것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반드시 커봤어요. 그랬더니 얘는요, 더 작고 더 작아요. 근데 이 녀석이 조금만 튀어나가면 다시 커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 거리가 짧아져서 제일 작은 게 되려면, 이 세 개의 점이, 여기 볼게요. 여기를 H1, H2, H라고 볼게요. 여기는 P1, P, 이렇게 볼게요. 여기 A라고 볼게요. 그러면 A, P, H가 한 직선상에 딱딱딱 존재하면 제일 짧은 게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여러분들 달려갈 때 직선으로 쫙 달려가야 최단 거리가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루트 2하고요. P1F 한 길이하고 P1의 그 PF라는 길을 이제 여기를 H로 바꿔보겠죠. 이렇게 P1에 H1이라고 얘를 갖다 놓고요. 이렇게 옮긴 거예요. 옮긴 길이가 이 모습이 더 짧아지게 되는데 얘가 루트 2에다가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P2 이 정도가 P2라고 볼게요. P2에서 H2까지의 길이가 더 짧게 되고요. P2하고 A의 길이가 더 짧아지게 돼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작은 건 뭐냐면 루트 2하고 이 직선거리가 제일 짧게 되죠. 근데 이 좌표가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준선이니까 x는 얼마가 되죠? 3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면 5라는 길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얘는 5를 더한 길이가 제일 짧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곡선이 이 직선거리가 됐을 때 꺾인 길이는 직선거리일 때 최단거리가 된다라는 표현을 이게 나타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뒤에 그 어드밴스 렉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빛의 반사 원리를 설명할 문제가 될 거라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시 설명될 거니까 이 문제는 얘도 쫙 이렇게 발표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문제 활용하는 유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는요. 이 문제는 이제 어떤 거가 돼 있냐면 포물선이 있는데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거리를 모두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구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x의 제곱하고 8y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어요. 이 포물선에 여기 위에 a점, b점, c점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좌표가 다 주어져 있고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3이랍니다. 그럼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되겠죠? 8이 4p가 되니까 p라는 것은 2가 돼요.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요.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p점이 1,2 돼 있어서 얘가 0,2라는 게 되고요. 준선은 이쪽 아래에 쭉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저기가 2점 정도가 똑같은 걸 이제 거의 그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포물선은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게 만들어졌는데, 자, 보세요. A, B, C가 이 포물선 위에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점 A 잡아볼게요. A가 있고요. 그냥 이것도 임의로 잡을게요. X1, Y1 이렇게 잡아볼 거고요. 여기다가 잡아볼게요, 이번엔요. B가 있는데 X2, Y2가 되고요. 이 점을 잡았더니요. X3, Y3 돼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그려봤더니 이 삼각형의 세 개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3,1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니까 1,3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G가 있는데 1,3이라는 점이 여기에 하나가 얘가 뭐냐면 무게중심으로 있다고 해요. 자, 무게중심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초점으로부터 여기가 초점이 이렇게 하필이면 좀 위에 있네요. 자, 이렇게 초점이 있는데 초점으로부터 이걸 구해보래요.
AF의 길이하고요. 이게 BF의 길이하고 여기 B하고 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 있는 이 C까지 있잖아요. 이 C까지 세 개의 거리를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F, 그 다음에 BF, CF의 길이를 모두 더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선이 중요해져요. Y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준선까지 거리가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얘하고 똑같은 길이는 여기에 있고요. 얘하고 똑같은 길이는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는 Y3하고요. 2하고 그러니까 Y3이 있고 2가 있고요. 여기는 Y2와 2가 있고 Y1과 1이 이제 더해져 있는 모습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예요. 2가 있어서 더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Y1 더하기 2하고요. Y2 더하기 2, Y3 더하기 2가 돼 있어서 얘를 구해보면 Y1하고 Y2하고 Y3하고 플러스 2까지 2가 3번 있으니까 그냥 6이라고 쓸게요. 이제 2를 3번 더하면 자, 이 길이가 여러분들에게 구해주세요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은 뭐가 있냐면요. 얘를 풀기 위한 조건은 무게중심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요. 한마디로 x1하고요. x1, x2, x3을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이잖아요. 그게 1이라고 주어졌고요. y1하고 y2하고 y3을 3으로 나누면 그 값이 얼마냐면 3이 된다라고 주어진 거죠. 예. 이렇게 주어진 조건 갖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 더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곱해서 9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요 부분이 뭐라고 풀어져 있냐면 얘가 9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9하고 16하고 더한 15의 길이가 이 길이가 바로 여기서 원하는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건을 주어졌잖아요. 무게중심으로부터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무게중심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배웠던 이 점과 좌표에 있는 단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삼각형밖에 안 나오고 3점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활용해서 주어지는 문제들만 해결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포물선이 이제 평행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평행이동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쪽 내용은 조금 더 편안합니다. 물론 계산상으로 더 많아지는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어떤 게 돼 있냐면 포물선의 평행이동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포물선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포물선을 이동시킬 거예요. 근데 평행이동을 따지기 전에 잘 보면 포물선은 항상 원점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좀 허전하죠. 그러면 보세요. 초점이 P,0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라는 게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점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얼만큼 하냐면 N만큼 이동하고요. 여기 N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이제 이 꼭지점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초점도요 똑같이 이동합니다. 이 초점은 F'이라고 할게요. 준선도 같이 이동합니다. 얘도 이제 준선을 보면은 이쪽을 딱 볼게요. 한마디로 얘도 M이면 이 녀석도 M만큼 움직이고 다 M만큼 움직이고 M만큼 움직인 건데 준선은요 Y축이 움직여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P에다가 얼만큼 더했냐면 M만큼 더해서 움직인 점에 M만큼 이동한 이런 포물선이 그 초점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P에다가 플러스 M만큼 움직인 준선의 좌표는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게 되게 되죠. 그럼 여기에 이 지나가는 포물선은요, 이렇게 하얀 걸로 그릴게요. 이렇게 바뀐 모습이 돼요. 자, 이렇게 이동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Y제곱은 4px라는 이 포물선이 이동을 했답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x는 n만큼 이동하고 y는 n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y의 제곱은 y에다가 n만큼 이동한 거에 제곱을 쓰게 되고 4p에다가 x-m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식이 이동하면은 여러분들 식이 이동하면 마이너스 쓰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쪽에 초점이 뭐였냐, 이쪽에 준선이 뭐였냐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p, 0이었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p가 돼 있었는데 얘가 움직이게 되면 f'이라고 할게요. p 플러스 m이 돼 있고요. 얘가 n으로 이동했으니까 n만큼 만들어지게 되고 얘는 x는 마이너스 p에다가 플러스 m만큼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굉장히 계산이 많은 걸 너무 쉽게 만들어주는 논리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녀석이요, 초점이거든요. 초점이고 이 녀석이 준선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그러면 평행 이동한 모습은 이런 꼴이잖아요. 한마디로 y-n의 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4가 있고요. 우리가 궁금한 초점이 누군지만 알고 x- 얼만큼 이동했는지만 알면 저 식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봤더니 p가 나오려면요, 이 초점하고요 준선을요 빼보세요. 초점에서 준선을 빼요. 그러면 m이 없어지고 2p가 되죠. 그 반 나누면 그 녀석이 p가 되고요. 초점하고 준선하고 한번 더해봤어요. 더해봤더니 이번엔 p가 없어지고 m이 2개 남아요. 그래서 반 나눴더니 그게 m 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는 식은 뭐냐면 p는 초점과 준선이 얘야 라고 주어지면 초점에서 준선 빼서 반 나누면 나오는 값이 p가 되는 것이고 초점하고 준선하고 더해서 반 나누면 이게 평행이동한 게 되는 거죠. y쪽은요 그냥 지가 알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식을 한 번에 읽어낼 수도 있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예제와 이그젠플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문제가 숫자로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 초점을요 a, b라고 놓읍시다. 그냥 이렇게 x는 c라고 놓을게요. 이게 준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면 도대체 얘는 꼭지점이 원점에 있지 않으니까 뭐밖에 못 써요? 정의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냥 임의로 그려보겠습니다. x가 이제 c가 돼 있고요. 초점이요 a, b가 돼 있으면 이 점에서 여기에 같은 거리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럼 요 점이 p가 돼 있고요. x, y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 h랑 똑같게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x에서 x 빼기 c의 절대값 되고요. 이 길이 구해야 돼요. 자, 봅시다. pf의 길이하고요 ph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니까 이 논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요. 자, 계산 들어갑니다. 이제 x 빼기 a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이 x 빼기 c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양변 제곱해 보시면요. 여기 x제곱 어차피 없어지겠지만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되고요. y제곱이 돼 있으면서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x제곱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여기 하나 잘못 썼죠? y좌표도요 b가 있으니까 b라고 써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밑에다 쓰겠습니다. y-b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옮겨 볼게요. y-b의 제곱은 원래 변하지 않았고요. 여기 봤더니 얘가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2에 a 빼기 2c에 x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a제곱 빼기 c의 제곱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내니까 마이너스 c제곱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 녀석은 a-c 하고요 a 플러스 c가 돼 있으니까 여기 a-c를 2하고
A-C라는 걸 같이 뺐어요. 이렇게 뺐더니 뭐가 났냐면 X가 남았는데 얘는 나갔잖아요. 나갔고 2도 나갔으니까 남는 게 빼기에 2분의 A 더하기 C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더니 Y-B의 제곱은요 어떤 꼴이 되냐면 A-C를 또 반 나누고 이번에 2를 더 뺐어요. 그래서 이 2를 4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X-2분의 A 더하기 C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어우, 계산이 좀 세죠?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거를요, 재해석해 보세요. 재해석을. 자, 아까 배운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Y쪽은 원래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B의 제곱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4에다가 초점이 누군지만 찾아놓고 X에다가 평행이동만 찾아놓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점에 보면 A, B라고 했고요. 준선은 X는 C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점에서 준선 빼요. 초점에서 준선 뺀 다음에 반 나눈 거가 여기 자리고요. 초점하고 준선 더해서 반 나눈 게 이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답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초점 아무거나 주어지고 준선 아무거나 주어져도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의 연습이 여러분들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평행이동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좀 더 이제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얼마큼 활용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동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문제들은 대체로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을 좀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좀 필요합니다. 예제는 어떤 걸 보시냐면요. 이그젬플의 3번은 여러분들 식만 좀 평행이동하도록 이제 써 있는 거라서요. 문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은 어떤 거냐면요. y제곱은 마이너스 8x를요. 이 문제 굉장히 쉬워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을 때 초점과 준선 뭐 이거 좌표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x축으로 3만큼 y축이 2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쓰고요. 자, 이렇게 쓰게 되고 마이너스 8에다가 x 마이너스 3만 써주면 이동하고 끝났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자, 이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마이너스 8이 4p니까 p라는 것은 마이너스 2였고요. x는 2였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2,0였던 거를 플러스 3만큼 이동하고요. 마이너스 2 쓰게 된 게 초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얘는요. x에다가 2 더하기 3만 쓰면 얘가 원하는 이 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별 고민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론상 연습해 보세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4번을 먼저 4번보다 5번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5번에 있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초점이요. 2,3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1로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게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건지를 다 써서 이렇게 쓴대요. 얘가 이걸 갖다 만든 식이 이동했는데 y 빼기 n의 제곱에 4p의 x 빼기 n의 제곱꼴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인지 구해보래요. 근데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P점 잡아서 정의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아마 다 문제를 그렇게 풀어져 있을 건데 우리는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걸로 해볼게요. 이 문제는요. 요 3이 있잖아요. 3은 그냥 원래부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y-3의 제곱은 이미 나타난 포물선이 되고요. 4하고요. 여기다 넣을 게 x 빼기 이동한 것만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초점에서 준선 뺍시다. 2 빼기 1을 반 나눈 거 하고요. 2 더하기 1을 반 나눈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요. 4하고요. 곱하기 2분의 1 돼 있고요. x 빼기 2분의 3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누구예요? 그렇죠. 얘가 P예요. 얘가 누구죠? M입니다. 이 녀석이 뭐죠? N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구하라는 P하고 M하고 N을 곱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 다 구했죠?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곱하기 3에서 얘가 4분의 9가 되도록 다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기하 벡터에서 포물선은요 무조건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한 번만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4번은 어떤 거냐면요, 평행이동이 돼 있는데 초점 위치를 찾아서 초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래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어플리케이션 4번은요 이런 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식은 x-1의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4y가 이제 주어진 하나의 포물선이 있고요, 한 녀석은 y 플러스 2의 제곱하고요, 8-8x라고 하는 이런 두 개 포물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쪽의 초점 좌표는 f1, 이쪽의 초점 좌표는 f2. 얘가 궁금한 건 f1과 f2의 길이를 구해서 제곱하시랍니다. 자, 이렇게 뭐 루트 생길까봐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놨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요, p가 어딘지 찾는 거였어요. 자, 이거 p가 얼마냐면요, 4가 4p가 되니까 p는 1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p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부터는 막 보이기 시작할 건데, 그래도 혹시 확인 차원에서 연습이 되게 여기서 자꾸 쓰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세요. 자, 그러면 초점이 얼마였냐면요, 1,0이었고요 준선은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가 평행이동했어요. 어디로만 했냐면 x축으로 이동한 거죠. 자, 이거 다시 쓸게요. 이게 y가 됐으니까 얘는 0,1이 됐고요, 여기는 y가 마이너스 1이 돼 있는데, 자, 얘가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얘는 초점이 f1은 얼마냐면 1,1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y제곱은 4p가 될 건데, 이 4p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8이 됐습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라는 걸로 주어지게 될 거고요. 처음에 이 녀석은 초점이, 이건 x쪽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됐을 텐데, 얘가 얼마냐면 x축으로 이동은 없고 y축으로만 이만큼 이동했어요. 얼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 f2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궁금한 건 두 개의 길이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f1과 f2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시라고 하면은, 일단 제곱이 있기 때문에 루트는 필요가 없고요, 1에서 여기 빼니까 1 플러스 2의 제곱하고 또 1 플러스 2의 제곱 되는 거니까 9가 되겠고요. 9가 되겠고, 이제 9 더하기 9에서 18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 내용을 보면요, 그 이동하는 점의 기본 모습을 잡아서 이동한 것만 그려주면 아주 쉽게 구해지는 문제예요. 아직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문제가 없는데요, 하나지 더 얘기를 해주면, 이 문제에서 이제 이 책에서만 좀 강조되는 순만큼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평행이동한 모습을 갖고요 일반형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걸 자꾸 내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는 두되 이거 갖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처럼 y-n의 제곱하고요 4p에 x-m을 썼는데 이걸 전개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얘는요, 전개했을 때 y의 제곱하고 2n의 y하고 플러스 n의 제곱하고요 4px하고요 빼기 4pm이라고 전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얘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y제곱은 그냥 원래 있었네요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x에 관련된 게 있는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4p가 되겠지, 얘 그냥 ax인데요 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그냥 by인데요 라고 쓰고, 나머지 다 싸그리 모아서 c 이렇게 쓰고서는, 자, 이렇게 놓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포물선이 일반형이래요. 예, 그래서 문자가 몇 개 나오냐면 a하고 b하고 3개가 나오는 이런 좌표가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일반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x 빼기 m하고요 이 제곱하고 4p에 y 빼기 n이라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하고 얘도 ay가 돼 있고요 bx가 돼 있을 것이고 c꼴로 이런 일반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일반형하고요. 이 일반형이 나타나면 뭐 하는 거냐면요. 점 3개 넣어서 A, B, C 연립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강조돼 있고 이 문제를 마치 중요한 문제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고1 때 했던 2차 방식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만 먼저 얘기해 보면요. y는 여러분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써서 이렇게 썼던 이런 꼴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세 점 넣어갖고 a, b, c 연립하던 거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그냥 그 예제가 있긴 한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이그젠플에 이제 4번에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이너스 1,0도 지나고요. 그 다음에 1,0도 지나고 그 다음에 2,3도 지나는 포물선이 있대요. y축의 평행하답니다. 자, y축의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누가 평행하냐면 축이 이 축 자체가 y축에 평행해야 돼요. 그러면 축이 y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쭉 더 있는 거니까 얘가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가 이런 이 모습이 되는 거죠. y가 이런 모습으로 되는 거니까 이 축이 y축에 평행한 거죠. 여기 축이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얘가 축이 y축에 평행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선이 x축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x축가 평행한 모습이 된다는 거니까 얘가 x의 제곱하고 ay하고 bx 플러스 c는 0 여기다가 이 점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과 여기다가 0 넣게 되고요. 플러스 b가 되고요. 플러스 c는 0 이게 하나 나오게 되고 1, 0 넣으면요. 1 넣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1이 되네요. 여기는 0 되고요. 마이너스 b가 되고 플러스 c는 0 되잖아요. 그 다음에 2, 3를 했으니까 4하고요. 3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b가 돼 있고 플러스 c는 0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져서 이걸 풀라는 거죠. 그랬더니 둘이 더하면 얼마냐면요. 여기 둘이 더하면 2 더하기 2c니까 2c가 돼서 c는 마이너스 1 되게 되고요. c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게 지워져서 b는 0이 되고요. c가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0이니까 3a는 마이너스 3 돼서 a라는 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이 식을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해 보면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a y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없어졌고요.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모습을 찾으라는 거죠. 사실 그냥 연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식의 일반적인 꼴을 만들 수 있다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뭘 중요시 봐야 되냐면요. 어플리케이션에 7번, 8번을 좀 잘 봐야 돼요. 이 6번은 똑같은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6번에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문제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어플리케이션의 7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은요. 4x 하고요. 마이너스 y 제곱이 a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 초점이 0,1이다 이거죠. 초점이 0,1일 때 a는 얼마이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 쉬운 평행이동꼴로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서 y라는 걸 이제 보시면 4x는 가만히 냅두고요. 4x 하고요. 마이너스 빼내면 y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렇게 되고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하게 되고요. 플러스 3은 0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여기 보면 y 마이너스 2 a의 제곱 이렇게 쓰게 되고요. 여기는 넘어가서요. 마이너스 얘가 넘어간 거니까 4x 하고요. 플러스 3하고 4분의 a 제곱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초점이 0,1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원래 10을 쓰면 4 빼내고요. x 빼기 x에서 4 빼냈으니까 4분의 3 되고 16분의 a 제곱으로 써서 평행이동을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초점이 0,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세요. 이게 p를 만들 거니까 4p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는 1이잖아요. p가 1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초점이 1,0에서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0,1이 됐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동할 때 보시면요. 1에다가 얼마냐면 여기 이만큼을 이동한 거예요. 1 빼기 4분의 3 하고요. 빼기 16분의 a제곱으로 이동한 거고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은요. 0에다가 2분의 a 더한 거예요. 2분의 a 0에다 더하면 그게 1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냥 a는 2라고 그냥 여기서 얻어져 버리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썼을 때부터 이거 원래 y축이 딱 원점에 이게 초점이 x축에 있던 건데 2분의 a만큼 옮겼으니까 1 됐다니까 처음부터 그냥 a는 2네요 라고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보면 얻어지지만 모양을 봐도 읽어지긴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게 모의고사 문제 잘 나와요. 사실 어렵진 않지만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8번의 얘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나타난 평행이동 얘기를요. 좌표 평면에 3,0을 지나는 직선이 이 3,0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녀석이 4x 빼기 y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8은 0이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 모습이 돼 있는데 만나는 점을 갖다가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AB의 길을 구해보래요. 그래서 일단은 식을 먼저 정리해 봐야 돼요. y의 제곱은요 넘어갔고 4하고 x-2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라면 평행이동을 한 거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을 조금만 옮겨 쓸게요. y제곱은 4에다가 x-2가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평행이동을 원래 있던 거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1, 여기가 초점이 있으니까요. 여기 준선이 하나 딱 이렇게 준선이 이렇게 이동하고요. 초점이 여기 돼 있으면서 3,0으로 바뀌게 돼요. 아, 이거 초점이었나 보네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곡선이 여기가 이제 준선이니까 여기가 이제 축이 될 거니까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포물선이 있는데 자, 여기가 x는 1이 준선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 점을 지난 직선 하나 걷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놨는데요. 이 점을 알파 콤마 이렇게 놓고요. 얘를 베타 콤마 이렇게 놨대요. 이랬을 때 얘가 궁금한 건 A하고 B까지 거리예요. A, B의 거리가 얼마냐는 거죠. 그럼 얘는 A, F의 길이하고 F에서 B까지의 거리를 둘이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중요한 건 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림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 길이가 똑같을 거고요. 여기도 모양이 똑같은 길이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도 뭐냐면 알파에서 마이너스 1만큼의 길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1이 되죠. 왜요?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보면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2를 더하라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한 게 이게 A, B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6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6 빼기 2에서 4라는 길이가 여기서 주어진 길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준선의 역할은요. 어떤 좌표와 길이를 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타내는 내용은 사실 문제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 도형을 이용한 문제가 뒤에 연습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습 문제에 필요한 토막 강의를 하나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막 강의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책이 없는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종이를 딱 펼쳐 놓으시고요. 이제 적는 겁니다. 자, 볼까요?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있냐면요.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주어지는 게 자, 이렇게 이제 이
여러분들이 포물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포물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게 축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x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게 그려보고 있고요. 초점이 있고요. 여기다가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포물선을,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A라고 볼 거고요. 이게 B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똑같게 되고요. 여기도 똑같게 돼요. 자, 이렇게 똑같은 길이가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C라고 놓게 될 거고요. 여기를 D라고 놓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A에서 C까지의 거리하고요. A에서 F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이게 A라고 그냥 길이를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을 A라고 정한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기도 A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B에서 D까지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F에서 B까지의 거리도 B에서 F까지의 거리도 똑같고 이걸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B가 된 거예요. 이렇게 B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뭐 들어있다고 했냐면요. 원 들어있다고 했고요. 여기도 원이 크게 들어있다고 했었죠. 이거는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기초로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첫 번째, 얘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에 A와 B의 중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M이라고 중점을 잡았어요. 여기하고 여기 똑같이 대로 잡았고요. 쭉 연결해서 여기 또 이제 중점을 잡아볼게요. 이게 똑같이 되도록 N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질문은 뭐냐면 M과 N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라는 게 처음에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이 모양에서 뭘 잡으면 되냐면 이 삼각형을 쭉 자르잖아요. 그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을 딱 쪼개면 여기가 A면 여기는 2분의 A가 되잖아요. 이게 길이가 똑같으면.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B의 2분의 B만큼 있고 A의 반이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길이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 길이의 반, 이 길이의 반이 더해져 있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돼 있는데 문제는 요거도 전체가 이만큼 A 더하기 B니까 얘도 똑같게 되고요. 여기도 똑같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또 보세요. 이 점 되니까 여기 뭐가 나타나냐면 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원이 쫙 있게 돼요. 이렇게. 예. 원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도 뭐냐면 M에서 A의 길이도 같은 길이가 되고요. M에서 여기 B라는 것도 같게 돼요. 예. M에서 B까지 거리도 같게 되죠. 무슨 대통령 이름 같지 않나요? 이렇게요? 그죠? 예. 이게 항상 이게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요. 여기서 CD의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해 할 거예요. 이제. 그럼 CD는 이만큼의 길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쭉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쭉 여기에 이제 반드시 가잖아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똑같게 되고 여기는 A-B가 되고요. 여기는 A 더하기 B가 되니까 여기가 뭐냐면 루트에 A 더하기 B의 제곱,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예요. A-B의 제곱이 되니까 A제곱 지워지고 B제곱 지워지고 2배의 A, B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루트 2의 A, B라는 길이가 얻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루트 A, B라는 길이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중요한 길이는 어떤 거냐면요. 저 N하고요. F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여기가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길이가. 여기 F까지의 길이, 이게 굉장히 궁금한 길이가 됐어요. 봤더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A하고 N하고 딱 연결해 왔어요. 이렇게. 연결을 딱 봤더니 이게 원래 이등변이었거든요. 여기랑 똑같은 각도,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은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평행하다 보니까 억각으로 이 각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지나가다 각에 보면 생선머리 같은 거 딱 하나 있죠. 똑같은 길이에 각이 똑같으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길이랑 이것도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똑같게 돼요. 그럼 얘는 원래 똑같았고요.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아, 이건 얘랑 똑같은 거니까 뭐냐면 얘는 루트 A, B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라고 불렀죠? 그쵸. 산술평균이라고 불렀고요. 이건 기하평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산술기하평균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이 A 플러스 B가 2배의 요거 AP가 크다 이렇게 보였던 이 내용을요, 이게 사실 2000년 전에 아르키메데스가 그때부터 이미 증명이 돼 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실제로 어떤 것도 많이 나오냐면요, 여기 각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게 대충 90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림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잘 보세요.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거리가 다 똑같다면 이건 원이잖아요. 원이 딱 있어요. 원이 이렇게 쫙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접선은 항상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90도가 되니까 이건 90도인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여기도 또 똑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요. 얘도 파란 것도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 짓잖아요. 그럼 이것도 몇 도가 되는 거죠? 90도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접선은 준선에서 항상 90도가 된다를 뒤에서 증명하게 돼요. 지금 기하적인 증명이 미리 나온 거고요. 자, 세 번째로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이번엔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여기가 구하고 싶어요. 여기. 자, 여기를 HF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구할 건데요. 여기는 그냥 EP입니다. EP. 예. 그러니까 뭐 초점하고 준선 사이 거리니까 EP인데 사실 궁금한 건 EP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였죠? 예. AB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 길이상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가 M 대 N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가 돼 있고요. 여기가 B라는 길이가 되면 이게 잘랐잖아요. 이렇게요. 짝 자르면 B는 M 더하기 N분의 N의 B가 되고요. 요 길이는요. M 더하기 N분의 N의 A가 되는 거죠. M의 B하고 N의 A가 둘이 더해지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의 길이는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M 더하기 N분의 MB, N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내분점 모양이잖아요. 뭐 외울 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외우잖아요. 대통령과 똘마니들 막 계속 외우잖아요. 그거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길이를 다 보면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가 돼 있고요. 비율상으로도 여기는 A가 돼 있고 B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B분의 AB 되니까 2배의 AB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아, 산술기하평균이 여기에 다 나오는구나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 아까 여긴 조합평균이고요. 여기는 기하평균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산술평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등식을 증명하는 모습이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여기 플러스 하나만 더 해주면요, 2를 지우고요,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P분의 1이 돼요. 그러면 A, B분의 A 더하기 B가 되니까 이거 쓰면 A분의 1과 B분의 1이 되죠.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는 초점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뭐 이 식을 이용해서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는 뭐 쳐들어오면 있잖아요.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뭐 이런 큰 타원경을 만들어서 빛을 반사해서 오는 배를 뭐 미리 불태웠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식은 여기에 나타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이 시간에서 나타나 있는 문제들의 성질을 잘 활용해 보셔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 A, B 이거에 기울기가 얼마죠? 이거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기울기 구하려고요. 이 직선 구하고요. 이 포물선을 연립해서 아름다운 노동을 해갖고 답을 얻어냅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보면 쫙 보시면 이게 A-B고요. 높이가 이거잖아요. 그냥 이미 구해져 있어요. A-B분의 2배의 루트 A, B 이거 그냥 여기서 읽어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만 갖고 풀면 쉽게 풀어지게 되니까 이 식은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서 정확히 익히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포물선이요,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책의 근거에서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포물선이 주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기하적 성질 있죠. 이 기하적 성질을 정확히 꿰뚫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 토막 강의로 했던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싹 백지를 놓고요, 똑같이 그려보고 연습하면서 확실하게 내용을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